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 경매시장의 현실을 통해서 이 물건을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경매 입자에 들어가면요 20명에서 30명씩 들어오는 물건 허다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이 아니고요 좀 됐는데요 입찰에 들어갔는데 56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낙찰 받았어요. 정말 그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로. 올리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와요. 물건에 하자 전혀 없지, 권리 분석할 필요 없지, 역세권이지, 옆에 대형마트 있지, 중소형 아파트이지, 다 들어오는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경매 낙찰가가 높아집니다. 실제로요, 금매가보다 이런 물건들이 높게 낙찰이 됩니다. 금매가보다. 실제로 그래.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낙찰가. 낙찰가, 경매 지지옥선 검색할 때요, 과거 물건을 검색해서 봐보세요. 그리고 낙찰된 물건만 나오게 설정해놓고. 실거래가 보시고요, 낙찰가 봐보세요. 웃깁니다. 웃기는 짬뽕들인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바보들이 경매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일반 물건 아파트들이.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경매시장에서요, 경매를 하는 경매인의 80%가 아파트를 투자합니다. 실적으로. 그럼 80%, 이 80% 중에 또 90%는요, 단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자고요. 배당 요구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만약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인수할 금액을 주면은 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당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그런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보증금만 줘야 돼요? 원래 계약했던 계약 기간만큼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물건의 물건들 20, 30명이 붙는 것들은 바보들이 경매하는 이유가 처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첫 번째, 감정가에 맹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감정가에 맹신하느냐? 일단 경매 자체를 몰라요. TV 보면 도자기 경매 막 감정평가 금액 나오면 이 금액 감정하고 감정이 팔리고 이런 모습들만 보다 보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 이게 시세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물건들이 다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분별한 컨설팅 회사들의 경쟁. 그러다 보니까 바지 세워요. 입찰 보증금 한 10만원만 넣고요. 10%가 아니고 1% 넣고요. 금액을 바로 밑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같은 팀인데. 고객한테는 3억 2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주변에 낙찰이 됩니다. 해놓고 갭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3억 1,900으로 바지를 세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때 뭘 알아야 되느냐? 법원마다 집행관이 보증금 확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2등에 대해서. 2, 3등에 대해서. 확인 안 하는 것이다. 2차 보증금 비용 안 나잖아요. 장난치는 거. 그거 낙찰되면 이제 고객한테 가서 봐서 보셨죠? 이렇게 해서 컨설턴트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장됐잖아. 봤잖아. 100만원짜리 낙찰되는 거 보셨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경매 물건 보다가 낙찰을 3억 2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이요. 3억 1,900 적었어요. 근데 3등이요. 2억 7천이에요. 얘 바지예요. 바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 30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2, 30명이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이런 게 바지. 그래서 요즘 애들은 윗바지 사요, 윗바지. 윗바지는 또 뭘까요? 단타시장에서. 윗바지 나중에 당하실 수도 있어요. 윗바지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두려움은 없애고 3억, 예를 들어서 2억 8천을 씁니다. 아니요. 한 3억 1,900 적었다고 치자고요. 이것도 높이 씁니다. 근데 이거를 2등 금액을 만들어버립니다. 2등 금액을 만들어요.
빠집니다. 내가 더 가고 3억, 2,300 저거 웨이팅해. 그리고 글씨 고쳤어 쓸 때. 고쳤으면 무효예요. 글씨 고쳤으면 안 되죠. 그럼 1등이 나타났는데 글씨를 고쳤었어요. 그래서 집행관한테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글씨 고쳐줬다 이거 무효 아니냐? 그럼 받아줘야 돼요. 명백하게 고쳤었으니까, 일부러 고쳤었으니까 티가 나겠죠. 그러면 얘 무효가 되고 우리께 낙찰이 됐어요. 고객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2등인데 1등 됐으니까. 이거 바로 이빠집니다. 이게 바로 짜릿하죠? 나쁜 놈들. 이렇게도 합니다. 이런 시장,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경매 공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 90% 단타를 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물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여기서 바로 볼게요.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둘 다 된다고 보자고요. 선순위 전세권자도 두고요. 선순위 임차인일 때도 두 개 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세 개 다 갖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때 경매가 낙찰이 되는 시점이 2014년 5월 25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이랬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4월 달쯤에 인물권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이 단타 치는 사람들 배당 요구도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쵸? 90%의 단타쟁이들이 지나가 버리죠. 자, 그럼 이 물건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임대차 계약 날짜가 2013년 1월 2일이었어요. 계약기간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2014년 4월 달에 봤을 때 2013년 1월 2일까지예요.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현장 답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띵동띵동 누르고, 예, 띵동띵동 누르는 용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무섭거든요. 두렵죠. 그렇죠? 물어봤을 때 그럼 계약기간이 다 되셨는데 제가 낙찰 받으면은 인수보증금을 드리면 바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2013년 1월 2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조건은 그대로 똑같대. 계약 기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끝나겠습니다. 3월 3개월 내로 나가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최단 기간 제한이 있어요. 최단 기간 제한. 이때로부터 2년을 임차인이 원하면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2015년 1월 2일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런 물건이 아니었더라도 5월 25일에 낙찰 받아갖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매각이 확정되고 허가 떨어지고 확정되고 잔금내고 뭐 명도하고 그랬으면 실제로 이거 8월달까지 가요. 8월달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은 2, 4, 5 그래도 한 6개월은 더 있어야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치자고요. 전세권자였습니다. 전세권자는 조금 대화가 틀려져요. 2년이 아니고요. 최단 기간 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에요. 최단 기간 제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까지는 똑같아요. 연장되는 게. 근데 최단 기간 제한은 1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더 살고 싶으면 1년밖에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1년 더 주장해서 이게 2014년 1월 2일로 됐다고 보자고요. 그래도 끝났죠?
이런 물건 들어가자마자 내보낼 수 있는 물건 맞죠? 보증금 주고.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났는데도요? 지났으면 다시 1년 이상 아니고 2014년 5월 25일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갖고 벌써 1년이 지난 시점 2014년 1월 2일이잖아요. 예. 그랬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1년을 써먹었잖아요. 재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묵시적 재계약이 그러니까 2013년 1월 2일이었잖아요. 끝난 기간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네. 계속 쓰려고 하면 아예 그런 것도 없죠. 세단기간 제한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1년까지밖에 주장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끝났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물건들은 3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1억의 낙찰을. 왜? 배당 요구자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보증금이 1억이래요. 인수해야 될 게. 그럼 난 기다렸다가 1억에 낙찰 받았어요. 1억 인수해야 돼요. 합계 얼마예요? 1억 싸게 받았죠. 여기 안 된다니까? 금매가보다 높게 낮춰야 된다니까? 보통의 물건들은. 이 물건 1억 싸게 받았잖아요. 2억이 합계가 2억이니까. 3억짜리 아파트니까. 그쵸?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죠. 묵시적 갱신 다 써먹었죠. 명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 주고. 그쵸? 보증금 계좌이체 시킨 내역 인도명령 신청서에 같이 접수하면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 떨어집니다. 그쵸? 이런 물건들이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 일단 이런 물건들이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깊이도 없어요. 이걸 따져볼. 그럴 깊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 안 했어? 1억인데, 아, 피곤해. 딴 물건 찾아라. 이런 물건들 빨리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싸게 받아서 1억 보증금 인수하고 1억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 따져보고. 전세권자 어디 나온다? 등기 보면 나와요. 등기 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약을 했는지.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세권자 1년까지 최종 기간 주장할 수 있어. 1년만 합쳐보자. 지금 내가 낙찰받은 시점으로 한 2달만 참아주면 되네? 뭐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잖아요. 그 조건은 1억에 싸게 받았잖아요. 그쵸?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단타 치는 사람들 안 들어오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다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시장도 끝물이야, 볼 거 없어, 재미없어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의 지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당연히 여기서 끝물 맞아요. 대중화됐으니까 여기서. 그쵸? 이게 2002년도 막 이전 1회 때는 이게 끝물이 아니었어요. 이런 물건들이 정말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죠.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아파트가 아니고 뭐 빌라나 뭐 상가, 토지 이런 쪽으로만 들어와도 경쟁률이 3명에서 4명으로 떨어집니다. 지지구촌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빌라도 아닌 빌라 좀 있어요. 아닌 빌라들은 있어요. 근데 또 표정이 이제 그거 아니던데 막 그런 표정이 있는데 서너 명이면 돼요. 경쟁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하고자 한다면 저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이랬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4월 달쯤에 이 물건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이 단타 치는 사람들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쵸? 90%의 단타쟁이들이 지나가 버리죠. 자, 그럼 이 물건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임대차 계약 날짜가 2013년 1월 2일이었어요. 계약기간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2014년 4월 달에 봤을 때 2013년 1월 2일까지예요.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현장 답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띵동띵동 누르고, 예, 띵동띵동 누르는 용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무섭거든요. 두렵죠. 그렇죠? 물어봤을 때 그럼 계약기간이 다 되셨는데 제가 낙찰 받으면은
인수 보증 금액 드리면 바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2013년 1월 2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조건은 그대로 똑같대. 계약 기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끝나겠습니다. 3개월 내로 나가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최단 기간 제한이 있어요. 최단 기간 제한. 이때로부터 2년을 임차인이 원하면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2015년 1월 2일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런 물건이 아니었더라도 5월 25일에 낙찰 받아갖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매각이 확정되고 허가 떨어지고 확정되고 장정되고 뭐 명도하고 그랬으면 실제로 이거 8월달까지 가요. 8월달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은 2, 4, 5 그래도 한 6개월은 더 있어야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치자고요. 전세권자였습니다. 전세권자는 좀 대화가 틀려져요. 2년이 아니고요. 최단 기간 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에요. 최단 기간 제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까지는 똑같아요. 연장되는 게. 근데 최단 기간 제한은 1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더 살고 싶으면 1년밖에 주장 못해요. 그러면 1년 더 주장해서 이게 2014년 1월 2일로 됐다고 그러자고요. 그래도 끝났죠? 이런 물건 들어가자마자 내보낼 수 있는 물건 맞죠? 보증금 주고.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났는데도요? 지났으면 다시 1년 이상 아니고 2014년 5월 25일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가고 벌써 1년이 지난 시점 2014년 1월 2일이잖아요. 예. 그랬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1년을 써먹었잖아요. 재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묵시적 재계약이 그러니까 2013년 1월 2일이었잖아요. 끝난 기간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네. 계속 쓰려고 하면 아예 그런 것도 없죠. 최단기간 제한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1년까지밖에 주장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끝났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물건들은 3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1억의 낙찰을. 왜? 배당 요구다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보증금이 1억이래요. 인수해야 될 게. 그럼 난 기다렸다가 1억에 낙찰 받았어요. 1억 인수해야 돼요. 합계 얼마예요? 1억 싸게 받았죠. 여긴 안 된다니까. 금매가보다 높게 낙찰 된다니까. 보통의 물건들은. 이 물건이 1억 싸게 받았잖아요. 2억이 합격 2억이니까. 3억짜리 아파트니까. 그쵸?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죠. 묵시적 갱신도 다 써먹었죠. 명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 주고. 그쵸? 보증금 계좌이체 시킨 내역 인도명령 신청서에 같이 접수하면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 떨어집니다. 네. 그쵸? 이런 물건들이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단타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두려움은 없애고 3억, 예를 들어서 2억 8천을 씁니다. 아니요. 한 3억 1,900 적었다고 치자고요. 이것도 높이 씁니다. 근데 이거를 2등 금액을 만들어버립니다. 2등 금액을 만들어요. 윗 빠집니다. 야, 너 가고 3억, 2,300 적어. 너 1등해. 그리고 글씨 고쳤어, 쓸 때. 고쳤으면 무효예요. 글씨 고쳤으면 안 되죠. 그럼 1등이 나타났는데 글씨를 고쳤었어요. 그래서 집행관한테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글씨 고쳐졌다 이거 무효 아니냐? 그럼 받아줘야 돼요. 명백하게 고쳤었으니까, 일부러 고쳤었으니까 티가 나겠죠. 그러면 얘 무효가 되고 우리끼리 낙찰이 됐어요. 고객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2등인데 1등 됐으니까. 이거 바로 윗빠집니다. 이게 바로 짜릿하죠? 나쁜 놈들. 이렇게도 합니다. 이런 시장,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경매 공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 90% 단타를 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물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여기서 바로 볼게요.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둘 다 된다고 보자고요. 선순위 전세권자도 두고요. 선순위 임차인일 때도 두 개 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세 개 다 갖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때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이 2014년 5월 25일.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보증금만 줘야 돼요? 원래 계약했던 계약 기간만큼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물건의 물건들 20, 30명이 붙는 것들은 바보들이 경매하는 이유가 처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첫 번째, 감정가에 맹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감정가에 맹신하느냐? 일단 경매 자체를 몰라요. TV 보면 도자기 경매 막 감정평가 금액 나오면 이 금액 감정하고 감정이 팔리고 이런 모습들만 보다 보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 이게 시세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물건들이 다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분별한 컨설팅 회사들의 경쟁. 그러다 보니까 바지 세워요. 입찰 보증금 한 10만 원만 넣고요. 10%가 아니고 1% 넣고요. 금액을 바로 밑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같은 팀인데. 고객한테는 3억 2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주변에 낙찰이 됩니다. 해놓고 갭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3억 1,900으로 바지를 세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때 뭘 알아야 되느냐? 법원마다 집행관이 보증금 확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2등에 대해서, 2, 3등에 대해서. 확인 안 하는 것이다. 2차 보증금 등 안 나잖아요. 장난치는 거. 그거 낙찰되면 이제 고객한테 가서 봐서 보셨죠? 이렇게 해서 컨설턴트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장됐잖아. 봤잖아. 100만 원짜리 낙찰되는 거 보셨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 물건 보다가 낙찰을 3억 2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이요 3억 1,900 적었어요. 근데 3등이요 2억 7천이에요. 얘 바지예요. 바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 30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2, 30명이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이런 게 바지. 그래서 요즘 애들은 윗바지 사요, 윗바지. 윗바지는 또 뭘까요? 단타시장에서. 윗바지 나중에 당하실 수도 있어요. 윗바지는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 경매시장의 현실을 통해서 이 물건을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경매 입찰 들어가면요 20명에서 30명씩 들어오는 물건 허다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이 아니고요 좀 됐는데요 입찰에 들어갔는데 56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낙찰 받았어요. 정말 그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로. 올리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와요. 물건에 하자 전혀 없지, 권리 분석할 필요 없지, 역세권이지, 옆에 대형마트 있지, 중소형 아파트이지, 다 들어오는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2, 3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경매 낙찰가가 높아집니다. 실제로요, 금매가보다 이런 물건들이 높게 낙찰이 됩니다. 금매가보다. 실제로 그래.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낙찰가. 낙찰가, 경매 지적성 검색할 때요, 과거 물건을 검색해서 봐보세요. 그리고 낙찰된 물건만 나오게 설정해놓고. 실거래가 보시고요, 낙찰가 봐보세요. 웃깁니다. 웃기는 짬뽕들인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바보들이 경매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일반 물건 아파트들.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경매시장에서요, 경매를 하는 경매인의
경매라는 경매인의 80%가 아파트를 투자합니다. 실적으로. 그럼 80%, 이 80% 중에 또 90%는요, 단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자고요. 배당 요구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만약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인수할 금액을 주면은 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당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그런데